원래는 큰 방이었거든요. 안방이 너무 커서 옛날에는 이제 구조가 안방이 무조건 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방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작은 방을 두 개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폭이 이제 2.4의 긴 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방 사이즈가 뭐 3m는 돼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2.4m 긴 방이 그 생활을 해보면 상당히 편한 침실이에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건을 넣고 넣기에는 사실 구조가 더 좋은 거죠. 원래 이 부분은 이제 공용 계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실내 계단처럼 만들어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게 하면 현관에서 보여주듯이 신발장을 설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잖아요. 비 오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간들이 실내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간도 이런 식으로 공간을 넓게 하고 계단 창 같은데 이런 식으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장점이 있죠. 관리도 편해지지만 어쨌든 이 공간들은 여기 구성원들이 하나의 이제 실내 계단 공간처럼 여기서 뭐 책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어찌됐든 이제 오래된 빌라 한때 이제 어쨌든 3룸 그 반지하 1, 2, 3층짜리 건물들이 되게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살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부시고 새로 질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신축을 하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죠. 공사비가 많이 든 만큼 어쨌든 월세는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도심 재생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재개발과 이제 도심 재생이 있는 거죠. 이제 도시를 밀어버리고 새로 건설하는 게 이제 재개발이고요. 아니면 기존에는 인프라는 그냥 놔두고 건물을 최대한 고쳐서 생명을 연장하는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도시도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도시도 마찬가지로 새로 밀어서 하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만큼 과연 그게 적정한 이윤이 나올 거냐는 사실은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이제 시대에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거를 원룸으로 불법으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런 뭐 설계 의뢰하면 그런 프로젝트를 좀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룸 시대가 이제 지나고 이걸 어쨌든 공유 개념으로 해서 소유가 나만의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좋은 공간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서 그걸 같이 쓰는 그런 옥수집이 이제 유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차도 이제 쉐어링을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좋은 차를 내가 이틀만 임대를 해서 이틀 동안은 좋은 차를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옥수수집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신축해서 원룸 뭐 30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것이냐. 근데 최대한 구조를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올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살리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이제 외관, 그다음에 단열 문제, 결로 문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고치면 어쨌든 이 건물의 생명은 또 30년 동안 연장이 되는 거죠. 30년 뒤에는 또 모르죠. 새로운 뭔가 또 나와서 그거에 맞는 기능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년 동안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어찌됐든 이제 3룸 8가구가 있는 집은 이런 공유 부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방들을 여러 개 만들고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쪼개서 두 개로 만들고 해서 화장실을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이지만 작은 화장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서 수익의 극대화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가성비인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릴 것이냐는 거잖아요. 내가 신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2억이 드는데 12억을 들어서 월세 수익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3, 4억 정도 들여서 월세 수익이 올릴 것이냐. 그 월세 수익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굳이 신축보다는 이런 식으로 옥수수 집으로 리모델링해서 뭐 월세 수익을 창출하는 게 더 맞겠죠. 어쨌든 기존의 건물이 이제 반지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반지하에 3룸이 2개가 있었잖아요. 가운데 계단이 있고. 그럼 가운데 계단이 있으니까 3룸의 이제 반은 이제 공용 부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실 주방, 공용,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독립되게 그 안에서만 요리를 하고 할 수 있게 TV도 보고 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을 따로 현관이 따로 있는 거죠. 따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이제 반지하는 저희가 이제 흙을 걷는 방법을 합니다. 흙을 기존에 있는 땅에 흙을 걷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흙을 걷어서 썬큰처럼 만들어서 마당을 이제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흙을 걷으면 당연히 지하의 공간에 습기나 이런 부분들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어쨌든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영장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배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수구가 막히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져요. 그러면 막히면 순식간에 이제 수영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뒤에 이제 기존에 있는 조경이 있었어요. 조경 위에 평상을 이제 만들어준 거죠. 평상 위에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뭐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그런 공간으로 조경 부분이 돼 있으니까 그런